대표님 어제 뭐 보셨어요? 근데 이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그 시청률이 좀 이례적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방송사에서도 전체 가구 시청률을 참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2049 시청률을 더 집중해서 보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3% 시청률이 나왔다고 하면 2049 시청률은 거의 2% 후반, 그리고 1029 정도, 이제 10대를 더 끼워서 본다면 전체 가구 시청률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뭐 동백꽃 필 무렵이라고 하면 20% 시청률이 나왔다고 할 때 2049 시청률은 한 반토막 정도 나오거든요.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0일의 난군인 TVN, 이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행보였다고 해요. 전체 가구 시청률하고 2049 시청률이 비슷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인 거예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도 전체 가구 시청률은 낮지만 2049 시청률이 높은 편이어서 MBC 측에서 아주 좋아하고 있겠죠. 근데 이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보면 지금 MBC 드라마 같지 않고 TVN이나 JTBC 드라마 같아요. 그러나 사실 예전에 MBC 드라마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뭔가 시대를 앞서가는 행보를 보였었는데 이 어쩌다 발견한 하루가 잘 된 것을 계기로 MBC 드라마가 좀 제기를 바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10대, 20대에게 인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인지 나이 많은 분들은 이 드라마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제가 사석에서 이 드라마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으로 스테이지하고 섀도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00번 설명을 해도 모르겠어. 무슨 얘기야 도대체. 더구나 이제 그 드라마 안에서 비밀이라는 만화책하고 능소화라는 만화책,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하고 또 능소화는 사극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헷갈리는 거예요. 뭔가 3D 화면처럼 막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이제 스테이지하고 섀도우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만화하고 현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냥 만화 속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만화 속 이야기의 전개를 위해서 작가가 캐릭터를 스테이지로 불러내면 이 메인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그러다가 이 메인 페이지에 이제 책장을 넘기잖아요. 끝나면 이 캐릭터들은 섀도우 화면으로 돌아가서 자기 나름의 생활을 하고 자기 나름의 이제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렵나요? 그런데 이 섀도우에서 다시 스테이지로 불려오면 섀도우에서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야 안녕 하고 인사 섀도우에서 했는데 스테이지에 메인 페이지에 갔다 오면 또 하루를 처음 본 것처럼 대하게 되는 거죠. 이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대, 20대인 분들은 이 캐릭터를 자기가 무슨 게임 캐릭터 키우는 것처럼 성장하는 그런 보는 맛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드라마는 이 주인공들만 가지고 재미있지 않아요. 중견 연기자들 또 이제 연기 잘하는 조연급들이 받쳐줘야 재미있는 이야기가 완성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백꽃 필 무렵에 구묘진 강하늘 씨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사실 그 중견 연기자, 관록 있는 연기자의 힘이 보태진 게 없거든요. 거의 젊은 연기자들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가 잘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주연 배우들이 워낙 연기를 잘하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삼각관계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자의 팬들이 또 이제 기싸움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누구하고 누가 이루어지고 누구하고 이제 각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응원하게 된 거죠. 그런 이제 뭔가 게임 같은 상황이 되면서 이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장면에서는 그 이재욱 씨하고 하루 씨 다 울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야기가 절절해서 감탄했어요. 제가 그 저번에 이제 용인 대장금 파크에 갔다 온 얘기를 했잖아요. 사극 분량은 거기서 찍고 있어요.
그 만화책 능소화 부분 막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그 장면도 이제 거기서 가봤는데 너무 예쁜 곳이에요. 사진을 찍으면 진짜 예쁘게 나와요. 제가 찍은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어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15분 거리에 그 이제 학교 그 세트가 있었어요. 물류 창고 같은 큰 건물에 2층으로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1층은 도서관. 그 도서관에서 많은 사건이 전개되잖아요. 그러니까 1층에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에 굉장히 공을 들여서 참 예뻤어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책상이라든지 책장이라든지 뭐 구성 이렇게 뭐 아치문 같은 거로 돼 있고 참 예쁜 곳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2층에 거기에 이제 현관도 있고 현관에 옆에 교실, 양호실, 오남준의 거실, 또 단호의 방 이런 것이 다 붙어 있었어요. 세트가 너무 잘 만들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현관에서 이제 촬영을 하다가 단호가 쓰러져서 그 하루가 왜 단호를 안고 복도를 뛰어가잖아요. 그런 장면을 찍을 때는 스태프들이 다 그 교실 안에서 있더라고요. 교실 안에서 그걸 봤는데 하루가 진짜 단호를 여러 차례 들고 뛰었어요. 근데 진짜 힘들어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단호 역의 그 김혜은 배우가 정말 여리여리, 허리가 정말 요만하고 쓰러지는 배역에 딱 맞는 그 순정 만화에 딱 어울리는 그런 체격이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간 분들이 너무 점잖은 분들이어가지고 그 배우들하고 사진 한 장 찍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그 단호 방을 진짜 디테일하게 해놨어요. 예쁘게. 제가 사진 한 장 찍어왔는데 너무 구석구석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이 세트가 진짜 근사했는데 그 드라마가 끝나면 그걸 다 허문다고 합니다. 모든 세트들이 그렇대요. 그 대장금 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극을 촬영을 위해서 보관을 해놓은 것이고 보통 대부분의 이제 현대극 세트는 바로 허문다고 하는데 이 어쩌다 발견한 하루 세트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왜 멜로디 책방 얘기하면서 소개했던 책 친애하고 친애하는 이 책에서 왜 주인공이 무대 디자인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었다가 허무는 거기 때문에 이 직업을 좋아한다. 그 주인공의 생각이 참 생각 깊었는데 저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거 진짜 잘 보존해서 시청자들, 팬들, 10대 팬들, 20대 팬들, 또 해외 팬들이 와서 사진도 찍고 보게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이 드라마는 나이 든 사람은 아직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저는 나이 든 사람 중에 이 드라마 이해한다는 사람을 못 만났어. 그래서 어쨌든 젊은 층과 노년층의 소통을 방해하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엄마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가 열심히 보는데 그 뭐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 이 드라마는 보통 이제 인기 있는 시청률 잘 나오는 드라마는 보다가 중간에 봐도 이해가 돼야 돼요. 어쩌다 발견한 하루는 중간에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나이 많은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설명하다가 지쳤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누가 그 무슨 내용이야 물어보면 그냥 제가 설명 안 해요. 이 드라마를 그러니까 시사를 할 때 그 MBC의 이제 고위 그 임원직들이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끝난 다음에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랬다고. 그분들도 아연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의외의 이런 성과가 난 거죠. 이걸 좀 참조하셔서 새로운 시도, 참신한 드라마들을 많이 방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왕국이라고 했었잖아요, MBC가. 그 명성을 되찾을 날이 부디 오기를 바랍니다.